시장이 바라는 대로 올해 9월이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까요? 미 연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해야 하고 또 목표치 2%에 도달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고용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미국 고용 시장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어떤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월간 구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모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2022년 대비 좀 하락하고 있다,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구인 공고 건수 5월에 81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 전보다 120만 감소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1년 전과 비교하는 이유는 계절적 그리고 시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1년 전과 비교를 하기 마련인데요. 보시면 1년 전보다 120만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건수도 575만으로 4월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전보다 41만 5천 건 감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구인과 고용이 모두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취직 자신감을 보여주는 내가 지금 퇴직해도 퇴사해도 또 일자리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이 퇴직 자발적 비율 350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수치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것들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취직 자신감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자발적인 퇴직, 퇴사 권고를 받았거나 해고를 당했거나 그런 비자발적인 퇴직은 150만에서 5월에는 17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장,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퇴직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4월보다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5월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년 전에 비해 확실히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좀 경기가 조금은 힘들다라는 시그널도 이것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4월 수치들이 일제히 하향 조정된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진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명당 얼마나 많은 구인 공고 건수가 있나라는 차트인데요. 한때는 2개 일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즉, 내가 실업자라면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5월에는 1.2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만큼 내가 일자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복지를 좋게 하든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추세가 조금은 완화적이 됐다. 평균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헤드헌터에 따르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1, 2개월 정도면 새롭게 일자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새롭게 취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식기 시작하면 가파른 속도로 식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의 고용시장 둔화, 경기 과열이 식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연준은 이미 이렇게 실업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07년 3월에 4.4%였던 실업률이 1년 후에는 5.1%로 그리고 2008년 말에는 7.3%,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듯 식을 때는 정말 급속도로 식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 고용 지표에 연준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은 총재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발언들 내놓고 있습니다. 2명의 연은 총재 발언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향후 고용시장 둔화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할 리스크는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다. 즉 고용시장 주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스턴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경기가 둔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연준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다시금 조금씩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은의 1인자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뉘앙스 다분하게 풍겼습니다. 경기 과열이 점차 식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진전을 조금 더 확인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발언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연준에 대해서는 좀 빠삭한 그런 좀 신뢰도가 높은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파월 진전을 논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 2군데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빨간색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연준이 여름 끝자락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사인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여름 끝자락이라고 하면 FOMC와 겹치는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9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문단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중대한 진전, 실질적인 성과, 꽤 진전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신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다라면서 앞선 그런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용시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경기 과열도 식고 있다, 인플레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면 시장은 9월, 12월 두 번의 연내 인하를 계속해서 가능성 높이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라자드의 시장 전략가는 9월에 첫 인하가 시작돼서 11월과 12월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준이 딱 원하는 정도의 경기 과열이 식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그널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